연인처럼 왔다가 도둑처럼 가버리는, 도둑처럼 왔다가 연인처럼 가버리는 연인과 도둑의 시간. 네, 매주 월요일에 문을 여는 영준 책방, 약간 시작이 좀 이상했는데요. 복효근님의 시집 꽃 아닌 것 없다 중에서 10월이라는 시로 문을 열었습니다. 뭔가 좀 분위기 있게 시작을 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시작이 조금 미스가 있었어요, 교수님. 네. 오늘도 영준 책방의 책 주치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기술 감독님이 조금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오늘 좌충우돌합니다. 그게 생방송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녹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네. 교수님 오늘 11월 4일 벌써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에요. 네. 앞서서 전해드린 이 시가 복효근 시인의 10월이라는 시였는데 도둑처럼 왔다가 가버린다. 네, 너무 좋죠. 네. 아니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이야기겠죠? 네, 빨리 지나가고 그냥 슬며시 사라진다는 어떤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줄은 몰랐어요. 네. 맞아요. 왠지 도둑이라고 하면 좀 안 좋은 이미지만 생각을 했는데 좀 절묘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문을 여는 글귀의 시를 골라주셨는데요. 과연 오늘 책 처방이 어떨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둑처럼이라는 건 살며시라는 것 같아요. 10월에서 11월도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이게 10월이었나 11월이었나도 모르고 지나는 것처럼 연인처럼 또 어느새 가까이 다가와서는 이런 이제 느낌을 이제 표현하신 이제 복효근 시인은 이제 그 전북에 있는 조그만한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시를 많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어른들 위한 시도 굉장히 많이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동시를 쓰는 작가분들은 그 어른들을 위한 시나 에세이를 쓰시면서도 그 문장이 참 맑고 깨끗해요. 그리고 내용이 참 오밀조밀하게 재미있게 쓰여 있어서 제가 11월이지만 정말 어느새 간지 몰라서 살며시 11월이 왔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복효근 시인님의 10월을 추천했습니다. 네. 오늘 처방책의 주인공도 이 청소년 문학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 이 영준 책방이란 시간 통해서 청취자분들께 맞춤 책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책 처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인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모아서 교수님께 책 처방을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바일 어플 예스앱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은요. 저를 나오는 모습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밖에 우리 화면 좀 넘겨주실까요? 교수님만 또 원샷으로 나오는 화면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교수님을 더 가까이서 보실 수도 있고 저를 또 더 가까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들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청취자분들 사연이 사실 지난주에 많이 왔었거든요. 그중에 어떤 분께 처방을 해주셨을지 궁금한데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김미성님 사연입니다. 요즘 외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동화책을 읽고 있는데 괜찮은 거겠죠? 읽을 때마다 어린 시절 엄마가 이야기 들려주셨던 기억도 나고요.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외손자한테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직접 동화책을 지금 읽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책들을 그러면 김미성님께는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뭐 그 동화책 내용들이 굉장히 아이들이 그 흥미를 가질 만한 것도 많고요. 어른들도 흥미를 가진 게 많아서 뭐 웬만한 동화책으로들은 다들 뭐 어른들이나 아이들에게 다 좋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네. 요즘은 그리고 예전에는 뭐 전래동화라던가 아니면 세계 명작 동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아주 다양한 동화책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국에서 온 외국 그 동화를 번역한 게 이제 많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이제 뭐 출판된 책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요즘에는 뭐 동화책도 그렇고 그림책도 그렇고 동시도 그렇고 만화책도 그렇고 우리나라 작가분들이 쓴 그
아동 관련된 서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특징은 그 그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예전에는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려면 그 뭐 글로 쭉 설명이 되었다면 요즘은 이제 상황 설명을 좀 줄이고 좀 그림으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 전래동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아시는 얘기지만 뭐 호랑이가 나와서 뭐 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걸 옛날 글로 설명했다면 네. 요즘은 이제 호랑이가 뒤에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어흥이란 글자 뭐 두 글자 딱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새는 같이 읽어줄 때 그 아버님이 됐던 혹은 할머님이 됐던 굉장히 이 감정이 풍부하신 분들이 취임설리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자고 손으로 이렇게 확 잡는 표정을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더 깔깔거리고 더 재밌어하고 더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간혹 이제 젊은 아빠들 보면 이제 피곤한데 자꾸만 뭐 아빠 읽어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졸면서 이렇게 읽으면 제 그 제자들 이제 딸내미라든가 아들들 들어보면 네. 그냥 딸이나 아들이 뭐 좀 성의 있게 읽으라고 좀 제대로 읽으라고 요청을 한대요. 그러니까 막 항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요새 동화책들은 그림 위주에 그다음에 같이 읽도록 굉장히 이렇게 그런 위주로 좀 만들어진 게 요즘 동화책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교수님 네. 그렇게 상황 설명 글로 쭉 해줄 때보다 그림과 그런 뭐랄까 의성어, 의태어들이 많이 나오면 아이들의 상상력도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굉장히 풍부하죠. 그러니까 이제 문장에 없는 거를 자기가 연상할 거 아니겠어요. 호랑이가 나왔다는 걸 옛날 호랑이가 나왔습니다 쓰였다면 그것에는 그 글자는 없는 거지만 호랑이가 어둠 속에서 살며시 나오는 걸 상상하면서 네. 그 문장을 대체하니까 아동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렇군요. 또 동화책의 변화들도 네. 또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이 청취자님께서 손자한테 들려주려고 동화책을 읽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요즘 어른들이 아이들 동화책 읽는 경우 참 많잖아요. 많습니다. 어떤 처방책을 가져오실지 지금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하다가 특정한 책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이 하나의 이제 동화 제가 이제 추천해드릴 동화나 동시를 한번 우리 그 아나운서님께서 읽어주시면 네. 남영준 교수가 어떤 의도로 지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구나를 유추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카 슈조야라고 일본 작가입니다. 단편집 러브레타야 부탁해. 원래 제목은 러브레타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 번역가가 부탁해라고 했는데 그걸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처음에는 마지막 잊지마 앞에 나를이라고 썼다. 하지만 왠지 부끄러워서 사쿠라 초등학교를 이라고 고쳐 썼다. 그런데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아 편지해줘라는 말을 덧붙였다. 나에게 편지해줘라고 쓰고 싶었지만 차마 나에게라는 말을 쓸 수 없었다. 너무 좋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단순한 동화로 들리시는지. 이거 동화가 아니라 네. 약간 연애소설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너무 막 가슴이 짠하죠. 네. 뭔가 그 나에게라는 말 쓰는 것조차 이렇게 망설이면서 실은 나에게 편지 써달라, 나를 찾아와 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 자기 속마음을 들킬 것 같으니까 네. 이거를 그냥 다른 말로 무슨 학교 이름을 쓰고 그냥 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 한 아이가 고백하지 못하지만 요즘 주변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한다면 네. 이 고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고백 자주 하는 뭐 사람치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남자니까 고백하는 남자치고 뭐 진실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말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게 어쩌면 뭐 제가 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정말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빨리빨리 고백하는 게 타이밍을 잡는 거일 수도 있어요, 교수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동화 같은 사랑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진짜 이게 동화잖아요. 근데 이런 사랑도 한번 전 젊어지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요. 네. 그렇군요. 지금 3327 청취자님께서 말씀대로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문자 보냅니다. 사무실 올라가야 하는데 가기 싫네요. 좀 더 영준 책방과 힐링하고 올라가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 이어진 내용들도 좋은 구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이번에 또
동시 한 편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도 제 목소리보단 조현지 아나운서 목소리가 훨씬 좋기 때문에 네. 아나운서님에게 한번 읽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침 먹고 가도 점심 먹고 가도 숨이 차게 가도 하루 종일 가도 발자국은 하나. 시인데 동시인데요. 네, 이게 이제 시인 성함이 좀 재밌으세요. 김계미 시인이 진 어이없는 놈이라는 시집에 나와 있는 지렁이라는 시입니다. 제목이 지렁이인데. 제목이 궁금했어요. 네, 지렁이인데 동시로도 그냥 비 온 날 이제 지렁이가 간 자국 하나니까 아무리 열심히 가도 하루 종일 달려가도 금은 하나다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어른들한테 요즘처럼 막 급하고 뭔가 이루어야겠다 생각이 많을 때 결국은 하나다라는 게 진짜 어른들을 위한 동시로도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천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도 두 발 달린 동물이잖아요. 네. 아무리 급하고 빨리 가려고 해도 두 발이 세 발 되고 네 발 되는 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또 있네요. 네. 아니 이런 어른들이 보는 소설이 또 반대로 동화책으로 바뀌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보는 동화인데 반대로 어른들도 많이 있는 작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좀 추천해 주실 거 있을까요? 네, 요새 최근에 영화로 개봉돼서 히트를 쳤던 원작입니다만 아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그래서 일명 아라비안 나이트 또 어떤 다른 거는 천일야라고 쓰여진 책입니다. 이거 열려라 참깨 이거 나오는 맞습니다. 거 맞죠? 네.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걸 또 어른들도 많이 본다는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 보았고요. 오랫동안 동화책으로 알고 지냈었는데 그러다 이제 대학은 다니던 시절에 이제 나름대로 막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아 보면 실제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소설책을 많이 빌려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책을 봤는데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아라비안 나이트를 빌려보고 제가 그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알던 동화책이 아니라 19금 에로틱 버전이었다는 거죠. 그게 원작이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웃으면서 이렇게 동화책으로도 읽히는구나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동화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원작은 어른들 소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마 지금 또 들으시면서 아라비안 나이트가 19금 수준의 에로틱이 내용이 담겨 있다고 대출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많은 분들이 지금 바로 또 구매 버튼을 누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솝우화도 사실은 원래 어른들 동화책이었다면서요? 그럼요. 우화라는 거 자체가 이제 해악과 페이소스가 들어있는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솝우화를 읽으면서 저부터도 그렇구나 맞아. 이 삶이 이런 거지라고 느껴지는 인생 지침서로도 손색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화책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책이지만은 결국은 어른들도 위할 수밖에 없는 게 저부터도 어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동화책을 읽으면서 진짜 순진무구했고 그다음에 아무 걱정 없었고 모든 게 신기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고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준 좋은 계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연 보내주신 김미성 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김미성 님이 혹시 책을 읽는데 손자책을 읽는데 마음에 들었다면 그게 동화이든 동시이든 혹은 그림책이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을 뿐더러 좋은 독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앞서서 저희가 지렁이라는 시 전해드렸는데 유튜브 댓글창으로 동시지만 약간 외로움이 좀 느껴지네요. 뭘 그렇게 바쁘게 사나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유중님이 맞습니다. 보내주셨고 또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 얘기 나오니까 제 눈빛이 반짝반짝해진다고 예. 보내주셨는데요. 그리고 영준 책방에 교수님하고 인연이 있는 분이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교수님 성함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5071 청사님.
영준책방 남 교수님, 제 아내도 교수님께 석사 과정을 지도받은 것 같아요. 현재 서울시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시간이 더욱 즐겁습니다. 그런데 영중책방의 영중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니, 제 이름이었었는데 아마 영중이 아니고 영준, 남영준 맞습니다. 교수님이어서 영준책방. 네. 입니다. 네. 아니 좀 아내 은사님을 이렇게 방송에서 남편분이 만나니까 더 반가우셨나 봐요. 네, 그런 거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야 이렇게 내 팬이 늘어나는구나. 제자들 덕분에 살고 있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안부 한번 전해주세요, 교수님께서. 네. 아무튼 뭐 그 덕분에 제가 잘 지내고 있고 건강하게 지내고 저 역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서로 행복하게 살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그 김미성님 손자 손녀와 함께 읽을 처방책으로 오카슈조의 단편집 러브레터에 부탁해를 추천해 드렸고요. 그리고 동시도 두 수 이제 추천을 해 드렸는데 이 책들 모두 도서관에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근데 요즘 부모님들 걱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만화책을 보면 좀 공부를 멀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만화책 괜찮을까요? 뭐 일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지난해 그 도서관 지난번 말씀드린 도서관 정보나누에 빅데이터 분석해서 나온 아동용 책 중에 대출 1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땡땡 문고의 책 판매율 아동용 도서 1위하고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뭐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추리천재 엉덩이 탐정이라는 책입니다. 역시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들여다보면 거의 만화책에 가까워요. 물론 뭐 그림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책 자체가 도서관에서 대출률 1위라는 거는 이미 그거는 뭐 책으로서도 손색이 없다고 전 생각하고. 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뭐 엉덩이 탐정 같은 거 말고 다른 만화책 사달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얘가 진짜 이 책을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하기 어려우실 때는 그냥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만화책을 혹여 이 도서관에 갖고 있나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들어 있으면 그러니까 네. 소장되어 있으면 그거는 교육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책들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서관에서도 교육적으로 의미 없는 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그걸 기준으로 삼으셔도 좋겠다. 네, 제가 그런 만화책 얘기를 잘못 꺼내면 그럼 막 매출이 올라가 이렇게 뭐 상업적인 방송이 될까 봐 조심하는데 네. 생각보다 역사 소설 중에서도 그런 그 애들이 책보다는 만화책으로 그 역사에 대한 걸 인지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 함께하는 영준책방 오늘도 책 처방으로 함께 했는데요. 교수님 오늘 특별히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어릴 때 나왔던 노래라서 어쩌면 뭐 약간 그 시차가 두어졌지만 송창식의 맨 처음 고백입니다. 그 조연지 아나운서가 읽어주신 이제 러브레터야 부탁해에서 나온 사랑하지만 고백 못하는 수줍은 아이. 그 다음에 이 맨 처음 고백에서 나온 20살의 청년. 이 두 사람이 하나는 그 나이의 차이도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일본과 한국이라는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74년에 나왔거든요, 이 노래가요. 근데 2011년에 이 책이 나왔으니까 시간과 공간과 지리적을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너무 똑같아서 제가 이 노래를 신청하는 겁니다. 네, 이런 의미가 담긴 송창식의 맨 처음 고백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준책방은 문 닫겠습니다. 중앙대 남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을 해도 좋을까 사랑